안녕하세요. 단프다 학교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크니컬 어페럴 캐드의 남웅섭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저희가 11주차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됐던 게 블라우스 제도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물로 제출하시는 거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한 반 정도만 제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 정도 제출해 주신 분들 걸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집이나 혹은 카페나 이런 패턴 작업이 가능한 장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라인 원피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난번 우리 블라우스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좀 나눠드리고 이 유인물에 여러분들이 다 기입을 하시면 좀 더 오래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H라인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졸업작품전 하실 때 여성복 특히 드레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H라인 원피스 제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라인 원피스를 뜰 줄 알면 A라인 원피스든 아니면 여러분들 코르셋 같은 것도 많이 하죠. 뷰스트웨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디자인 쪽으로 넘어갈 때도 이 H라인 원피스에서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해서 약 3주간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 바로 전주까지 H라인 원피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말고사 공지 간단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6월 25일 날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할 거예요. 시험 문제는 아직 제가 결정을 못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내겠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좀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뭘 내겠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패턴 제도하는 걸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주관식으로 다섯에서 여덟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2시부터로 스케줄을 좀 잡고 있는데 아직 강의실 배정을 정확히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강의실 배정이 확실히 되면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공지를 한 번 더 띄워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여러분들 수업 그 공지사항에 띄우는 그 사이트에다가 이러닝에다가 공지를 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H라인 원피스 몸판 제도만 좀 하도록 할 거예요. H라인 원피스를 제도를 하시면 이게 끝난 다음에 A라인 원피스를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H라인 원피스를 정확히 제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켓을 한다든지 혹은 좀 타이트한 블라우스를 한다든지 할 때도 다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수업에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라인 원피스 제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H라인 원피스 제도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블라우스 패턴을 제도했던 것처럼 제도에 필요한 도식화 그리고 축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이 유인물들을 단체방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난번 블라우스 했던 것처럼 다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는 항상 패턴을 뜨기 전에 도식화든 아니면 스타일화를 봐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감으로 진행을 할지 먼저 사이즈에 대한 그 공간감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H라인 기본 원피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어깨 사이즈. 자, 어깨는 지난번에 블라우스 했던 것처럼 14 반을 기본으로 할게요. 자, 어깨 사이즈 14 반. 자, 그리고 상동. 그 다음 중동. 자, 그 다음 하동. 자, 하동이 이제 엉덩이 사이즈죠. 자, 상동 사이즈는
자, H라인 원피스라고 하면 이렇게 피트되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핏감이 좀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동 사이즈는 블라우스 때보다 조금 더 작은 듯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34 반에 맞출 거고요. 자, 허리 사이즈 중동은 우리가 블라우스 지난번에 했을 때 허리 사이즈를 얼마에 했었냐면 29 반에 했었어요. 29반이 아니고 29인치에 있었어요. 그죠? 29인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H라인 원피스는 허리 사이즈를 28인치에 맞추도록 할게요. 자, 허리 사이즈 28인치짜리 하시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입는 H라인 원피스 좀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는 원피스다 라고 했을 때 허리가 28인치 정도 되면 이렇게 실루엣이 드러나는 그런 원피스로 사이즈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동, 자, 힙은 36 반에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 사이즈를 외우고 있으시면 돼요. 자, 상동은 34 반, 중동은 28, 그리고 하동은 36 반 정도 하면 몸매를 드러내는 H라인 원피스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사이즈감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매통. 자, 소매통은요, 지난번 우리가 블라우스 때 그리고 기본 한장 소매 때 12인치를 하는 걸 한번 해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은 듯하게 입는 소매통으로 해서 11 43으로 변형을 해서 제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매통을 11 43짜리로 제도를 해볼 겁니다. 자, 소매통은 11 43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매 기장. 자, 소매 기장은요 24인치 블라우스 했었을 때랑 똑같이 24인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 부리. 자, 소매 부리는 이런 H라인 원피스는 어쨌든 커프스 없이 좀 입었을 때 이 손목까지도 약간은 작은 듯하게 딱 맞는 실루엣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부리는 우리가 8인치 반에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원피스 기장, 총기장. 자, 총기장은 우리가 34인치 정도로 하면 무릎보다 살짝 위에 있는 원피스 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형에 따라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 이 34인치가 갖고 있는 기장감에 대한 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34인치라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떻게 보면 유니폼처럼 보일 수 있을 법하게 기본적으로 하는 사이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인치 정도 하면 무릎보다 살짝 위거나 무릎 정도에 걸치는 그런 기장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패턴을 뜨기 전에 도식화가 됐든 스타일화가 됐든 디자인에 대한 그 외형적 실루엣을 그림으로 된 걸 보시고 그 그림으로 된 것을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H라인 원피스를 할 때 저희는 어깨 사이즈는 14 반, 상동 사이즈는 34 반, 그리고 중동은 28인치, 그리고 하동, 힙 사이즈는 36 반, 그리고 소매통은 11 43, 소매 기장은 24인치, 그리고 소매 부리는 8반, 총 기장은 34인치에 맞춰서 오늘 패턴을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상의 원형을 제가 활용해서 하는 거는 복습을 할 때만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처음부터 상의 원형부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원피스처럼 기장감이 긴 거를 할 때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바지 했던 것처럼 이 패턴을 이렇게 세로로 뜨는 게 아니고 가로로 돌려놓고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때 만나면 첫날에 아마 상의 원형부터 여러분들이랑 시험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상의 원형 제도하는 거를 이번 학기 때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음 학기 때 만나더라도 상의 원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의 원형 처음에 했을 때 직사각형 박스부터 만들었었죠. 예. 자, 먼저 등끼리에 맞는 15인치짜리 상의 원형 만들고, 자, 이제 뒷쌍동은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자, 우리가 기본을 9인치로 두고 뜬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9인치짜리 가로폭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형은 항상 뭐였어요? 예, 자켓 원형을 했었죠. 그래서 진동 깊이 얼마? 8반. 자, 8반짜리 진동 깊이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요? 등품. 등품이 얼마? 7인치. 자, 등품 먼저 7인치짜리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어깨 각도였었죠? 제가 등품을 그리면서 살짝 삐뚤어졌네요. 자, 등품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어깨 각도 만들기 전에 연목점을 찾았었죠? 연목점은 3인치가 들어가서 1인치가 올라간 지점. 그죠? 3인치가 들어가서 1인치가 올라간 지점. 그 다음에 어깨 끝은 어깨 사이즈 우리가 견갑골 다트 분량까지 생각을 해서 7인치 반에 맞추고, 그 다음에 기본 가이드선에서 얼마? 반인치 내려갔었죠? 자, 그렇게 해서 어깨 각도까지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넥라인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몰라인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기본 원형은 재료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 원형 제도하는 것도 아마 빠르신 분들은 막 5분 안에 다 제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빠르게 제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이 도식화에 맞춰서 이제 패턴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힙 위치를 잡아도 되고 총기장부터 잡아도 돼요. 자, 근데 우리 일단 힙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힙 위치는 허리선에서 얼마 내려간다고 했었죠? 자, 7인치 반이 힙 위치였어요. 자, 그래서 힙 위치 7인치 반으로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왁기선 있는 데를 수직으로 쭉 내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잡으시면 여기는 허리선, 여기는 상동선, 여기는 힙선이에요. 자, 총기장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 두기로 했었냐면은 34인치를 두기로 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 이 뒷목점 있는 데서부터 34인치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자, 24 잡고 10인치 더 내려가서, 자, 이렇게 그리면 34인치 기장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잡으면 34인치 위치가 되는데, 자, 이 완전 기본인 H라인 원피스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면, 실루엣을 내는 거긴 하지만 넥라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원넥이라고 하는, 자, 블라우스를 했을 때는 이렇게 카라가 목이 채워져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카라가 달리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원넥에서 블라우스는 옆으로 8분의 1, 앞으로 4분의 1을 파섰어요. 근데 이 원피스는 라운드넥이긴 하지만 옆넥이 많이 파져 있는 디자인인 거예요. 즉 옆넥이 많이 파져 있는 디자인은 뒷넥까지도 같이 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따가 제도를 하다 보면 뒤에서 4분의 1에서 8분의 3 정도를 깎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갖고
34인치짜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를 기장을 키워서 하시는 게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뒷목점서부터 34인치짜리 패턴으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총기장은 뒷목을 깎을 걸 예상을 하셔서 34인치 플러스 알파 얼마? 4분의 1인치 정도를 더 더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34인치에서 딱 끝난 게 아니고 34인치 플러스 알파 4분의 1을 더해준 거예요. 뒷목을 깎을 거니까. 자, 요렇게까지 잡아놓은 게 기본 우리가 블라우스 했을 때는 똑같아요. 총기장에 맞춰놓고 기본 이 상동, 중동, 하동 위치를 잡았어요. 블라우스 했을 때 여기 다음에 뭘 했었냐면 그 아이템에 맞춰서 진동 깊이를 올려줬었어요. 얼마 올렸죠? 이너웨어니까 4분의 1 올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정도만 진동 깊이를 올려주시면 돼요. 4분의 1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허리선. 자, 허리선도 얼마 올리면 되냐? 자, 반인치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인치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힙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자, 힙 위치 우리가 블라우스 했을 때 여기 이제 몸판의 가운데쯤은 얼마 잡았었어요? 자, 엉덩이가 여기 언저리 어디 있다고 생각해서 기본은 1인치를 올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왁기 쪽에서는 얼마? 4분의 1인치를 잡았어요. 자, 요렇게 잡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이 옷을 조금 더 인체에 비해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허리는 반인치를 올려주고 상동은 4분의 1인치 그리고 힙은 1인치를 올려줬어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자, 원래는 화면상에 저는 패턴을 제도하면 이렇게 항상 세로로 돌려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 화면상에 좀 잡기가 좀 어려워서 가로로 좀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기본 위치 잡아놓으면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아요. 자,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블라우스 했을 때 요 위치 잡아놓은 데는 뭐 했냐면 뒷중심 깎고, 자, 그 다음에 왁기선 깎고, 그 다음에 디자인선에 맞춰서 이 사이바선을 그려줬어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위치로, 자, 블라우스 했을 때 뒤에 허리는 얼마 깎았어요? 자, 우리가 4분의 3을 깎았어요. 자, 4분의 3인치 허리 사이즈 깎아주고, 상동은 얼마? 4분의 1 고링을 깎았어요. 자, 4분의 1 고링. 자, 그리고 힙은 허리에서부터 똑같이 맞춰서 쭉 내려간다고 했었죠. 자, 4분의 3이 이대로 일자로 떨어지면 돼요. 자, 요렇게 하면 뒷중심에 우리가 이제 좌표를 찾아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 우리가 블라우스 했을 때 허리 막기 쪽에서 얼마 들어갔었냐면 8분의 3이 들어갔었어요. 자, 8분의 3 들어가고, 자, 힙 같은 경우는 반인치 나가면 돼요. 자, 힙은 자, 반인치 나가고 4분의 1인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허리는 8분의 3인치를 깎았어요. 자, 요렇게 맞춰놓고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자, 등급을 생각하셔서 등급을 생각해서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골프자를, 자, 이 방향으로 한번,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한번 해서 뒷중심 라인 그리는 거를 끝냈어요. 여러분들 블라우스 한번 하니까 원피스가 훨씬 쉽죠. 우리가 어느 정도 몸에 붙는 듯하게 그리는 패턴들은 다 뒷중심을 다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켓을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뒷중심만 똑같은 게 아니고 왁기를 그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왁기를 그릴 때 옆선은요,
자, 이렇게 훑어줘서 조금 더 날씬한 모양으로 그린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H라는 원피스를 그릴 때 여기 이제 힙 왁기 쪽 그리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 그 어깨 있는 데 쪽은 관여를 안 하니까 밑에 우리가 여기 힙이랑 밑단 있는 데까지만 보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좌표를 보면 왁기 쪽에서 8분의 3 포인트 잡아줬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힙 쪽에 반인치 나가고 그리고 4분의 1이 올라간 이 지점을 잡아놨죠. 그죠? 자, 여기를 지난번에 블라우스 했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 인체는 여기가 골반 쪽에 살짝 들어갔다가 힙부터 해서 이렇게 허벅지 라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모양으로 한번 쓰고 자, 이 모양으로 한번 쓰고 이 밑에 쪽에서는 또 이 모양으로 한번 더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양으로 해서 골반 라인 있는 데가 깎인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써서 힙 라인이 나온 걸 해주시고 여기는 자를 쓸 때 특히 여기 중입 있는데 골반 있는 데가 선이 한 번에 나오기가 참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 그릴 때 두 번만에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골반 쪽에서 나가는 이 곡선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왁기 쪽에서 이렇게 파지는 이렇게 파지는 라인을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가 들어간 라인으로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요 좌표서부터 여기 밑단 있는데 우리가 완성 기장 끝나고 기본 복선으로 그린 이 지점 있는 데까지 자, 곡자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옆선을 그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인치 나가고 4분의 1 올라간 이 지점 있죠. 여기가 힙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정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학생분들 여기 처음 그릴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반인치까지 나가서 엉덩이 사이즈로 재는 구간은 이 구간인데 허벅지 라인을 그리다 보면 여기를 자, 조금 과장돼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 허벅지 밑에, 그러니까 엉덩이 밑에 있는 허벅지 라인을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인체에 보면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건 자, 상동선이 가장 나와 있고 그 다음 허리가 쏙 들어간 다음에 힙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허벅지가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그 운동하신 분들 그런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의해서 몸을 다르게 관리하신 분들은 허벅지 라인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H라인 원피스를 한다고 봤을 때 항상 제일 튀어나와야 하는 부분은 이 허벅지가 아니고 이 엉덩이 점인 거예요. 자, 제가 뜨는 패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포인트들은 사이즈에 의해서 우리가 좌표를 찍었으면요 그 좌표들이 항상 마지노선인 거예요. 여기보다 이 라인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왁기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왁기선을 그렸으면 뒷판 제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길이를 보기 위해서 다시 세로로 좀 가로로 돌려서 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 도식화에 맞춰서 이 사이바선, 이 프린세스 라인을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블라우스 했을 때 이 사이바선 어떻게 그렸어요? 정해져 있는 게 없었다 그랬죠. 그냥 눈으로 보시고 나는 대략 이 정도부터 해서 이 디자인을 보면 사이바선이 한 이쯤에 지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서 요런 라인으로 떨어질 것 같아. 대략 뒷중심은 이 정도 면적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가이드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밑단을 오마트려서 그리는 거고, 그리고 사이즈, 상동 사이즈, 그리고 이 중동 사이즈, 그리고 하동 사이즈, 이 사이즈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제도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사이바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가이드라인으로 그린 선의 최대한 근사치로 먼저 이쪽 사이바선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힙 포인트 있는 데까지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밑에 쪽 이 선들은 대부분 H라인 원피스는요, 힙을 기준으로 떨어지는 사이바 선들은 거의 직선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사이바선, 몸판 쪽에 있는 사이바선을 그렸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트량만 구해서 나머지 이 왁기 쪽에 있는 사이바선만 그려주면 H라인 원피스 뒷판이 이제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블라우스 시간대에 비해 사이즈가 바뀐 게 뭐냐면, 자, 먼저 상동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자, 상동 사이즈가 지난번에 35인치를 두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34 반을 두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블라우스는 29인치를 뒀었는데 오늘은 28인치짜리로 허리 사이즈를 맞추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허리 사이즈부터 보면 전체 둘레로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1인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인치. 그러면 이 1인치를 차이를 주기 위해서는 앞판 반에서 4분의 1, 뒷판 반에서 4분의 1,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반인치. 그게 2배가 되니까 전체 1인치 차이가 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블라우스 29인치짜리 할 때 앞판은 7과 4분의 3을 주기로 했었고 뒷판은 6과 4분의 3을 주기로 했어요. 여기서 4분의 1씩만 빼주면요, 뒷판이 6인치 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판이 자, 뒷판이 6인치 반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앞판이 7인치 반에 맞추면 전체 허리 둘레가 28인치짜리 원피스를 우리가 제도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인치짜리 원피스를 제도하기 위해서 뒷판 허리가 6인치 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 블라우스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린 패턴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6인치 반 체크를 해봤더니 저는 다트량이 1과 4분의 1 고링 정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깎은 수치대로 했으면 8분의 1 단위로 끝났어야 되는데 연필의 두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1과 8분의 3 가까이 되는 1과 4분의 1 고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1과 8분의 3을 다트량으로 없애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과 8분의 3 좌표를 먼저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동 사이즈 계산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5인치짜리를 반으로 나눠서 앞에 상동은 항상 9인치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그 반 나눈 거에서 9인치를 뺀 나머지가 뒷판 상동 사이즈가 됐었죠. 똑같은 요령이에요. 우리가 34 반짜리 상동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죠? 34 반짜리 상동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34 반에서 일단 반으로 나누면 17 얼마? 4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판 반절, 뒷판 반절 했을 때 이 상동 사이즈가 17, 4일이 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앞에는 얼마로 묶여 있다고 했죠? 9인치로 묶여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7, 4일에서 9인치를 빼주면 얼마예요? 8과 4분의 1인치가 되면 내가 원하는 34 반짜리 H라인 원피스를 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라우스 했을 때랑 똑같은 요령으로 자 4분의 1 아니죠 4분의 1 올라간 이 진동선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8과 4분의 1짜리 위치를 잡고요. 그럼 다트라인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봤더니 한 8분의 3 고린 정도만 깎으면 내가 원하는 34 반짜리 원피스 상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블라우스에 있을 때는 똑같이 여기 좌표 찾았고 여기 좌표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힙 좌표를 찾았죠. 자, 힙 좌표 여기 점 찍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블라우스에 있을 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이 다트량에서 반절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눈으로 그냥 그리긴 했는데 그냥 그리다 보니까 거의 반절이 나왔어요. 많이 패턴을 제도하다 보면 이런 공간에서 대략 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반절하는 거를 일단 설명을 못했었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여기 상동선 허리선부터 상동선까지 있는 이 선 그리고 밑에 선 그릴 때는 꼭 다트량을 구한 다음에 반절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블라우스 했을 때처럼 똑같이 좌표와 좌표를 연결해 주시면 블라우스 제도가 원피스 뒷판 제도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만나면 이렇게 꺾이면 여기에 다트 쉐입처럼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또 암홀점을 향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뒷판 여기 허리서부터 상동 있는 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힙 위치 여기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반대선 이용해서 이렇게 재료했더니 어깨하고 아물 쪽을 빼고 나머지 몸판이 거즘 제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몰 라인이랑 어깨 라인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분의 1 올린 만큼 아몰 깊이도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아몰 선도 4분의 1 올린 선에 맞춰서 새롭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 디자인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블라우스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견갑골을 처리하는 다트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디자인은 다트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트가 없는 디자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원피스 할 때는 다트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트는 어깨선에서 4분의 1짜리 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아몰 쪽에서 또 4분의 1짜리 다트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디자인을 보면 어깨에 어디를 봐도 다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깨에 있는 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원단위에 받쳐주고 기술력이 되는 데서는 여기를 4분의 1을 2세를 깔아서 즉 5그림분을 줘서 봉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이 어깨 쪽에 4분의 1 5그림분 주는 게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2세를 줬지만 실제로 어깨 사이즈를 재면 어깨가 14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15인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4분의 1을 다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깨 끝에서 4분의 1을 이렇게 깎는 거예요. 자, 4분의 1인치를 깎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암홀점에 있는 4분의 1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견갑골 다트를 처리를 못할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뒷중심을 향해서 4분의 1을 끝까지 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MP 시켜서 패턴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암홀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또 파줬기 때문에 이 파준 데를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새로운 암홀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즉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4분의 1 있었던 다트량을 이 끝으로 옮겨서 여기서 깎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이렇게 4분의 1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다트처럼 이 정도 정점까지만 향해서 암홀 라인을 새롭게 그려주시면 14반짜리 어깨를 그리는 패턴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디자인에 맞춰서 옆넥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넥을 한 1과 4분의 1 정도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4분의 1을 파시고 옆목점에 새로운 정점을 좌표를 찾으신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뒷목은 4분의 1 정도가 깎일 거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4분의 1 정도 깎이는 선에 맞춰서 D 네크라인을 이렇게 새롭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깨선이 되고, 자, 요렇게만 제도를 하시면 뒷판 제도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겁니다.